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성취는 가능한 한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되게 많이 몰두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나와 가족 관계인 사람들 그리고 친밀한 친인척들과 조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서 내가 사람들이랑 잘 지낼 바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물병자리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좀 다툼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시는 한때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우선 밀어놓고 내 성취를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고 심지어 성취도 있으실 수 있는 한때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거래 계약 혹은 제안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협약도 가능한 그런 운이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이런 일 해볼래? 라는 어떤 제안도 들어오실 수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회사를 다니신다던가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셔야 되는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협업이 당장은 뭐 크게 본인에게 어떤 큰 이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를 끝내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시기 때문에 웬만한 제안은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근데 사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사회적인 성취가 아무리 높아도요. 사람은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과의 교우관계 혹은 가족들과의 신뢰관계 등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 너무 물병자리 분들이 내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사회적인 성취에만 몰두하는 게 조금 아쉬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척지지 말라는 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너무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 뭐 아티스트 그리고 헤어 같은 거 만져주시는 분들도 비주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내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인 성취를 되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시기라 그쪽은 무던하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사람들과 서먹서먹한 거를 풀지 않을 거야 하고 물병자리 분들이 어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안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우선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물병자리 분들 연애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썸의 기운이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싱글이신 물병자리 분들께 좋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관심을 갖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물병자리야. 나는 어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물병자리 분들이 조금 급하게 그 사람과 관계 진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보여집니다. 가령 이 사람이 너무 탐이 나서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은 우리 좀 친해져 보자 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시네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썸 타는 것까진 오케이. 하지만 당장 결혼을 생각하신다던가 당장 이 사람과 좀 더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지낸다던가 가령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에 갑자기 빨리 들이게 된다던가 아니면 나의 치부를 너무 빨리 알려준다던가 그런 일은 지양하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앨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싸울 여지가 있어 보여요. 특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와이프
그리고 남편분들과 관계가 깨지진 않겠지만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는 모습이십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커플분들은 스스로 내 파트너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병자리 분들은 재회운은 있네요. 하지만 서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재회를 잘해보자 라는 느낌보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처럼 얼렁뚱땅 우선은 잘 만나보는데, 사실 이전에 관계가 깨졌던 그런 요인들이 해결되신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재회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때 그런 고민을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서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 사업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운을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잘 번다까진 아닌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카드는 떴습니다. 가령 사실 회사원분들한테는 이런 운을 진짜 100% 받아가긴 좀 어려우시겠지만요. 아까 예술가라는 단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물병자리 분들이 내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면 내가 뭐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가령 그림값이 가령 원고료가 한 회에 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의 재물운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은 양이 뭔가 판매된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알짜로 남들한테 없는 그게 희귀해져가지고, 혹은 내가 만든 그 제품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많이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고급화시켜가지고 조금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쳐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을 들인 만큼 완성도 높은 그 작품을, 그 서비스를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거나, 사실 요즘에는 웬만한 분들 다 자기 SNS 상업적으로 굴리시는 거 많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급스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시네요. 그러니 물병자리 분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한때겠지만 너무 척진 사람과 더 이렇게 뭐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다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떤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투여하거나 하시는 느낌들보다는 조금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계획을 재수정하신다던가 진짜 내가 이거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한 템포 쉬면서 한번 결정해보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비장하게 내가 이거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좀 행운을 찾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가령 일은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의 타협점을 찾아가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있으신 분들 혹은 관료조직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일을 적당히 하고 내가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내면 좋을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변동이 좀 어렵다.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정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야근도 밥 먹듯이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 조그만한 휴식 시간에 물고기 자리 분들이 내가 뭘 하면 더 행복해질 거고 내가 뭘 해야지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나는데 좀 위안을 얻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덕질하는 거,
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물고기 자리분들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내가 손으로 쓰거나 혹은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하거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행복을 좀 찾아가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업보다는 이제 조금 취미 영역에 좀 힘을 쏟는 시기가 되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취미가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셔도 가령 그냥 영상을 보시더라도 단순히 TV 프로그램 하나 보고 하하호호 웃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영역, 내가 춤 좋아하면 춤 관련된 이 서바이벌을 열심히 보신다던가 이게 단순히 당장 유행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장르들도 한번 챙겨보는 등 내 견문을 넓혀가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는 이제 미대 준비하시는 분들, 음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수능 끝나고 많이들 오세요. 수능 끝나고 여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기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런 카드들이 뜨면은 사실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죠. 이 예술성으로 잘 실기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물고기 자리 분들이 그런 시기를 많이 겪어오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아마 취미 영역으로 조금 발을 넓혀가시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동호회를 들어간다던가 같이 교습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드럼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을 한번 제대로 배워서 그려보려고 하신다던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시는데 만약에 그래도 사업운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매출 당장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약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하신다던가 혹은 완전히 이렇게 브랜드 컬러를 바꾼다던가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변화가 좀 생기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변화가 되게 잘 먹히고 이제껏 우리 브랜드가 굉장히 진중했다. 뭐 브랜드라고 칭했지만 일을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즐겁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들 등 보여지는 것 혹은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들을 추구하셨을 때 물고기 자리 분들이 원하는 사업적인 성공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계약을 하셔야 된다. 저 이거 꼭 따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벽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이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 담당자한테 물론 본업도 잘 하셔야겠죠. 근데 본업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이제 좋아하시는 거 있냐, 취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뮤지컬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뮤지컬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많이 알아보고 그 사람의 흥미에 맞게끔 대화를 이끌어내신다던가 뭐 여유가 있다면은 티켓을 주신다던가 하는데 저도 관심 많다. 같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다는 거죠. 죄송해요. 양이가 고기자리 분들께 좀 인사드리고 싶은 것 같으신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한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 좀 진행을 해서 내가 좀 실패했다 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좀 다시 접근 방식을 달리 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뭔가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께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좋은 한때라는 거죠. 당장 돈이 잘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벤트를 한번 개최해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내가 높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던가 일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완성도를 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물고기 자리 분들이 진행하시는 일들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어요. 뭐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베이킹 해가지고 디저트 카페를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물론 맛 중요하죠. 맛 중요하고 뭐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SNS에다가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을 한다던가 아니면 꽃을 이용한 생화를 이용한 베이커리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드셔가지고 대대손손 이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하신다던가 하는 등의 활동이 사람들 눈에 확 튀고 와 여기 완전 맛집이래
라고 나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가게 이미지가 확 좋아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본인이 이런 좋은 운을 내가 어떻게 내 이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되게 좋겠죠. 연애 운도요. 당장 연애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정론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취미 생활을 하러 갔더니 거기서 연이 만나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령 내가 요즘에 그런 거 많거든요. 화실 겸 카페. 여가지고 거기서 클래스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옆자리 사람과 말을 트고 친구가 되었더니 그 사람과 데이트 슬슬 하게 되는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애고 일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좀 연달아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미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이 시기에 유독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께 되게 좋은 운이긴 하네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컨텐츠들 그리고 작품들의 즐거움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약에 그냥 저는 친구들한테 인기 좀 많고 싶고 예쁨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흐름을 본인의 인기운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더 유머를 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거래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거래처들한테 인사를 한다던가 떡을 돌린다던가 이런 게 더 잘 먹힌다는 거예요. 당장 계약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어필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사업적인 노력을 하시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 공을 남들이 알아는 주는데 바로 나에게 이득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뭐든지 하세요. 연애운 아까 솔로운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본인이 보기에 좀 귀여운 남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귀여운 연하 여가 들어올 수 있겠다. 연하 이미지에 그런 사람과 연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전에는 막 결혼할 만한 사람 만나야지 뭐 이런 마음이셨다가도 이 시기에 들어오는 분이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래서 조건 같은 걸 따지기보단 그 사람이 주는 나의 행복을 보고 관계 결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커플분들도 나쁘지 않은 운이네요. 연애운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선은 물고기 자리 분들이 행복해해요. 일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도 되게 좀 호쾌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시기 때문에 커플들도 서로 안 해봤던 어떤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죠. 맨날 집에 오면 서로 게임하거나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 정도만 했다면 이제는 뭐 글을 쓰신다던가 취미로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던가 각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두 분이 마주치면 나 이런 거 했다 이쁘지 이렇게 자랑도 하고 남의 분은 나 서핑 한번 배워보려고 나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대화하다 보니까 와 연애를 시작한 지 안 된 그때 풋풋했던 감정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아이운도 보여지기 때문에 임신을 바라시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운이겠고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알아서 잘하세요. 물고기 자리 분들께 유독 이런 짓궂은 말들이 좀 잘 나오네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특히 옛날에 막 지금보다 10년 전, 5년 전 어릴 때 만났던 사람과의 인연수가 보여집니다. 근데 거의 새로운 연애를 하는 기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공통적인 추억을 대화하다 보면은 금방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혹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친구의 연락, 부모님의 연락, 아는 사람의 연락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소식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본인을 굉장히 기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요. 횡재수라고 하기엔 뭐 돈의 규모가 크진 않아서 로또는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한 당첨은 있기 때문에 이벤트 한번 응모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자리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좋고 학교구는 예체능 관련해서는 있는데 그 외에 뭔가 공부해서 들어가는 운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놀고 싶은 마음을 많이 추스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직은 이런 거 없으시니까 그다지 지금 당장은 뭔가 바꾸는 운은 없는데 재밌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길 수 있는 모습이긴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하시는 흐름이 많이 보여지네요. 원치 않았던 이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동성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양자리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껏 조금 잘 해볼지 말지를 고민하는 관계가 있었다면 잘 해보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많이 내리시는 시기로도 보여지시기 때문에 재판을 혹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좋은 결판을 내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흐름도 있어요. 재판 한창 그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오시는 내담자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떴으면 참 좋은 운이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조금 답답하고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나 약간 한풀이하는 양자리 분들도 많아 보여요. 소소하게는 정신상담센터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신다던가 절 다니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종교와 관련된 곳에 가셔서 씁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시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가셔도 좋고 그런 데는 너무 싫어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저같이 타로 하시는 분들께도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는 사실 양자리 분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답답하셔도 혼자 꾹 참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스님은 사실 뵙기 힘드니까 부처님한테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행복감을 찾아가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끝내길 잘했어 라는 결정을 대부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이라기보다는 사실 퇴직에 가깝고 합격이라기보다는 퇴직할 시기를 이제 상사와 고려를 하는 거죠. 저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아, 내가 사람 뽑을 테니까 인수인계 뭐 언제까지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조율을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고 거래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막 엄청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거래 계약이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적당히 조율을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면 성사도 나쁘지 않게 되실 수 있는 흐름이시긴 합니다. 당장 금전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고 사실은 손절하는 타이밍에 가까워 보이긴 하셔서 이 시기에 뭐 투자하셨던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는 양자리 분들도 저는 많으실 것 같네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사업운을 보신다면은 안 팔리던 재고를 아예 삭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땡처리, 재고 처리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 매장을 철수한다던가 그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양자리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근데 정리를 하시더라도 양자리 분들께 마음이 시원하다고 해요. 끝내서 아쉽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아, 여기서 끝내길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신다니까 끝을 결정하신 분들께는 우리 양자리 분들은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툭툭 버리고 훌훌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사실 보자말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이성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벽을 칠 수 있고 조언을 드리자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특히 어른들의 소개팅, 성게팅 같은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성에 차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가시는 분들과의 관계에 진전운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성사가 되는 운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커플이신 분들 서로 싸우고 속상하고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시네요. 대화 한번 잘 해보시고 헤어질지 말지를 결정하신다고 보여지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있었구나. 우리 서로 노력하자. 내가 이런 건 노력해볼게. 너도 이건 노력해줘. 라고 규칙들을 만들어서 관계에 안정성을 가져가시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화해를 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한번 속 시원하게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욕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난 너에게 이런 게 많이 실망스러웠다. 난 이런 걸 바랬는데 너가 이런 점은 좀 미흡하지 않았어? 라고 조근조근 대화하는 시기로 가져가시면 관계 회복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재를 해줄 만한 사람도 있어 보이시네요. 결혼하시면 시댁 부모님이 이외로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주변의 의견도 한번 들으면서 화해를 위한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막 엄청 돈독했던 관계였다기보다는 양자리 커플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면대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 운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재회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긴 합니다. 한 명이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뤄지는 재회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게 양자리분일지 상대방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서로 갈급해왔던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재회를 통해서 서로의 만족감과 충족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재회를 말려야 될 이유를 딱히 찾지를 못하겠고 양자리 분들이 너무 원했던 사람과의 재회운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내서 진짜 구질구질해 보여도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자존심보다는 양자리 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재회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께는 사실 너무 좋은 운이유라고 말하기보단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거나 포기하게 되는 흐름이어서 양자리 분들이 일견 안 좋은 운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하고 넘어가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될 거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건 물론 멋있어요. 그런 패기도 용기가 있어야 하시는 거지만 양자리 분들께 똑똑한 선택을 하신다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시기보단 내가 더 손해 안 보고 여기서 정리하고 더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께는 우선 연애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섣부르게 관계 진전이 되실 수 있는 점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은 연애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제 등한시하게 되시는 황소자리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직장에서 욕 좀 먹고 만다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너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 라던가 너 우리들한테 관심이 너무 떨어졌어 라는 친구의 핀잔 정도가 아니라 내 일을 정말 다 뒤로 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점들은 유의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너무 연애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커플 같은 경우에는 서로만 이제 의지하고 지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현실 도피한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실 수 있는 흐름인데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되셔서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황소자리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 연인과의 뭔가 대화가 잘 되는 건 아니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시면 이제 스킨십으로 빠지는 흐름이기도 하셔서 유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얼마 안 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다른 힘든 일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연애에만 집중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이제 책임감 없이 일들을 진행하셔가지고 내가 이제껏 쌓아온 평판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좀 실추가 되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셔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연애운만 지금 좋은 시기로 보여져요. 이 한 주간은.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더더욱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연애운 봐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서로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집 밖에 안 나고, 물론 회사는 가셔야겠지만 이제 웬만한 여가 시간은 외임과만의 시간만 보내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만날 수 있는 흐름도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한 사람이 사실 재회를 원하는 사람 한 분과 재회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데 내가 심심해서 만나줬다 라고 하는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감정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이대로 재회를 한다면 책임감 없는 상대방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혹은 상소자리 분들께서는 가볍게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심이어서 재회를 해놓고도 싸우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회의 흐름도 있고,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연락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 있는 흐름이기는 하세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뜯어보자면 사회적인 운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실 것 같아요. 특히나 황소자리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고집이 있으신데 그 고집을 내려놔야지 발전이 되시는 흐름이거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라는 자유인의 마인드가 많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즐겁게 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지만,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신경 써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틱틱대듯이 말을 하게 되신다던가, 남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등 독선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 뭐 친구나 가족이나 이러신 분들은 내 사람들이니까 조금 마음이 상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노력하면 풀리겠지만, 이 거래처들은 한 번 등 돌리면 끝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무 막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껏 좀 억지로 해왔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야겠다, 적당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겠지만 내가 내 맘 편하게 하는 게 최고야 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도껏 하는 게 좋겠죠. 다른 일을 나중에 하시게 되시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같은 거 사실 보여지지 않고 이 시기에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모의고사 90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70점이야. 어쩌지? 원하는 데 들어가려면은 점수를 더 많이 높여야 되는데, 이런 거에 좌절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에이씨, 어차피 망했어, 내년에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말라고 당부를 드릴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완전히 실패한 단계가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본인이 답답해서 이거 포기,
딴 거 할래 이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는 흐름이니까 저는 조금 더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이고 황소자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뚝 떨어지는 행운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대요. 돈이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떤 기회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본인이 찾게 되시는 흐름이신데 황소자리분들이 아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에게 우호적인 상태는 사실 아니거든요. 대인관계 쪽으로. 아마 이전 주였나요? 대체로 황소자리분들이 대인관계 운이 확 좋았다가 조금 나빠지는 흐름으로 가셨는데 이 시기에도 사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남들이. 그래서 황소자리분들이 이제껏 그래도 노력해왔던 친절한 배려 이런 걸 이 시기에 절대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꼭꼭 숨어 있으려고 하시는데 이 시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막 나갈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에서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황소자리 분들 주변 분들이 자꾸 떠나가시는 흐름이 보여지고 황소자리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자꾸 추구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무 척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는 게 아주 죽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말 드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힘드셔서 퇴사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휴가를 좀 일찍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반차 내시고 뭐 하루 그냥 휴가 내시고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휴식은 본인에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휴식을 취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어느 정도 기한이 잡힌 거는 해결해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오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 섣부르게 내 감정대로 막 사람들에게 이제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직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합격운도 그렇게 크게 있진 않지만 만약에 조금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서비스직 혹은 회사여도 본인이 일하시는 데가 마케팅 쪽이다 혹은 인사관리다 라고 하는 등의 사람과 관련된 일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합격운은 있네요. 예술하시는 분들께는 창작의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차라리 머리를 비우기 위한 휴식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예술하시는 분들 아니어도 웬만한 분들께 다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떤 성과가 뚝딱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확실하게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나를 피력할 수 있는 내 자기 PR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취업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원서를 많이 넣으신다던가 혹은 대학원 진학이라던가 뭔가 면접을 봐야 된다 아니면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운으로 보여져요.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 내가 뭔가를 하나 잘 띄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매력을 어찌어찌 잘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와는 별개로 연애운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사회운 보이는 거 다 말씀드린 다음에 연애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업무적인 스킬을 굉장히 익히신 상태고 내가 아는 어떤 노하우로 나만의 매력으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서류 계약과는 좀 연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급 혹은 뭐 회사에 이제 취업이 된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1차까지는 괜찮은 흐름이니까 뭐 원서는 많이 넣어보세요. 거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려다니면서 내 얼굴을 알리기엔 되게 좋은 흐름이니까 이 시기에는 당장 뭔가 결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입 작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저거 명함을 돌리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오픈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태그를 더 많이 달아본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포털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올려본다던가 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홍보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까 다른 별자리 분들께도 조금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읽혀졌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진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느낌이에요. 타 별자리 분은 약간 잠깐 인기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흐름이라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제껏 혼자서 이제 내공을 쌓아온 게 있어 보이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널리 알려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뭔가 컨설턴팅 잘해주시는 분들, 그런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 선생님이신데 약간 1대1로 코칭해 주시듯이 이제 1대1 과외, 소수 과외 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운인데 어쨌든 그런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께 좋은 운이시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많이 나대보세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나대야지 요즘에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근데 거래 계약은 좋지는 않아요. 이번 시기에 마음이 잘 맞진 않아요. 왜냐면 쌍둥이 자리 분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이제껏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본인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온 어떤 내공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해주고 싶지 않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이랑 별로 일을 하거나 거래 계약을 하거나 내고해줄 생각이 없어요.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100%될 수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쌍둥이 자리 분들은 절대 안 돼. 그럴 바에는 나 거래 안 해. 이러는 흐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냥 뭐 이번 기회는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고 다음 기회를 찾는 느낌이에요. 금전운이 뚝 보여지진 않는데 이제까지 벌어놓은 게 쏠쏠한가 봐요,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그래서 궁핍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보여지기 위한 수단들을 많이 이것저것 구매한다던가 더 찾아본다던가 하시는 흐름도 있어 보이네요. 일에 전력투구로 매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얼굴을 내밀 일이 많아져서 메이크업 샵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라고 하거나 뭐 헤어를 열심히 다시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가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용게 있다고 한다면 많이 오픈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내에서도 나 혼자서 뭔가 일했던 방식이 남들에게 되게 좋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혹은 동료들한테 조언을 하다 보면 윗선에서도 야, 쌍둥이 자리 대단하네. 쟤 나중에 좀 더 좋은 일을 맡게끔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단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연애운 말씀드리자면 솔로이신 분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성에 안 차요. 나만 한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엔 쌍둥이 자리분들이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본인 많은 사람이 쉽게 들어오는 흐름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까내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난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그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러시는 흐름이라 연애운은 세모 정도로 할게요. 싱글분이신 분들 어쨌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모.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나가고 상대방도 그런 걸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좋은 듯해 보이다가 이제 서로 내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너무 상대방을 방치하며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수가 약하게 들어오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께서 우선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여기저기 나가는 건 좋지만 내 파트너에 대한 예의는 대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재회를 안 원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혼은 됐고 그냥 이제 나의 내조를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전 애인은 그러기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남자로서 매력이 있거나 여자로서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내 일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현상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솔로분들이랑 비슷하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은 뭐 연애운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야, 쌍둥이 자리는 연애 잘하겠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걸로 뭐 스스로를 다독여 가면서 가실 거라 연애 좀 못하면 어때요? 일주일간은 그냥 일하면서 지내세요. 사람들한테 이쁨 많이 받고 인정받고 이러다가 더 잘 됐을 때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은 힘내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많이 인정받으면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계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조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실수 같은 거를 했을 때 사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보다는 본인에게 좀 더 덤태기를 씌울 수도 있는 흐름이요. 그래서 내가 뭐 일에 실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실수한 것까지 내 책임이 된다던가 하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자체를 주의하는 게 사실은 많이 좋을 것 같고, 계자리 분들이 그래서 많이 위축되시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것들,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어떤 특정적인 영역의 것들에 탐닉하게 되시는 흐름도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내가 사실은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계자리 분들의 현재 모습이 남들에게는 너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잠깐 오늘 하루 아니면 며칠 동안 사람들의 평판 안 좋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때 약간 이렇게 계자리 분들에게 공감해주기보다는 너 원래 잘났잖아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되게 못되게 말해주는 주변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계자리 분들이 이제껏 다른 분들의 약간 부러움을 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꼴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특히 주변 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해받지 못하니까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만 본다던가 좋아하는 가수의 전 앨범들만 본다던가 하는데 뭐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봐요. 근데 생산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의 영역 그렇다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예술가분들이 뭐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아니시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멍 때리는 느낌이에요. 그걸 보고 막 즐겁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없어서 지금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보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차 좋아하는 브랜드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든 차종들을 한번 보고 어떤 배기가스, 뭐 범퍼 모양은 어떤지, 사람들의 평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질이긴 한데 뭔가 일반적인 덕질이랑 조금 차원이 다른 흐름이에요. 아무튼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휴식을 취하려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고 나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냥 조금 혼자 지내시다가 많은 흐름인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심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병원 꼭 가세요. 병원 얼마 안 해요.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계자리 분들 거래 계약 하시는 거 절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사의 운도 전혀 없고 퇴직 운도 사실은 없어요. 욕을 먹어도 회사를 우선 다녀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다닌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많이 들고 아니면 계자리 분들이 난 좀 가볍게 혹은 나에게 그냥 쉬운 일들만 줬으면 좋겠는데 계자리한테 자꾸 책임감 있는 일들을 부여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일을 하기 싫어지는 흐름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외적인 평판이 나빠지는 거지 내 상황이 엄청 급변한다던가 돈이 없어진다던가 하는 흐름은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내 성취가 좋아도 인정을 받아도 스스로의 이 멘탈 건강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자리 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현실 도피를 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한동안 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못 버틸 수 있는, 계속 우울해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 나쁘지 않아 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스스로를 긍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 비하하시는 흐름도 사실은 되게 많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개자리 분들의 실수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연애운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에 양다리 걸쳤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아니라면은 내가 이제 만나려는 사람이 나를 조금 헤프게 보거나 혹은 예쁘다 보니까, 매력이 있다 보니까 나를 진중하게 안 보는 것 같아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조금 연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붙잡아요. 손 잡고 야 앉아봐 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혀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남자분의, 여자분의 상대방에게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대화는 잘 풀리실 걸로 보여져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연애처럼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넋놓고 있다간 상대방이 이유도 없이 썸 잘 타는 줄 알았는데 나는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져요. 물론 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찍찍 뭐 이러시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떠나 보내게 되시면 우리 개자리 분들이 좀 서운해하고 속상해한다고 보여져서, 그럴 바에는 한번 대화하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다가 정 떨어지는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나 남자친구들끼리랑 놀게 하고 남자친구가 놀러 나갔는데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된 거죠. 뭐 했어?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잤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었어 라던가, 뭐 이건 그냥 예예요 그런다던가, 혹은 나한테 너 거짓말하고 그 여사친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너 나한테 거짓말 왜 했어? 너 진짜 별로다 하고 시간을 갖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유의하라고 하면 사실 뭐 유의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이 벌어나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즐겁게 지내야지라는 생각보단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오히려 개자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몰랐던 어떤 이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캐치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점들을 나쁘게 꽈서 볼 수 있는 흐름이라 재회는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개자리분들이 조금 침체된 운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 개자리분들께 그렇게 큰 실패로 다가오거나 하는 흐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길 바랄게요. 그럼 개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자리 분들께 제가 할 말이 좀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가 많아 보이네요. 우선 제가 굳이 리딩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결혼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얼굴을 보는, 내 애인을 보여주게 되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결혼을 한다까지는 아니어도요, 결혼할 만한 상대라는 확신을 얻고 이제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간다라고 보여지네요. 프로포즈를 하시는 모습도 보여셔서 사자자리 분들께 미리 축하한다 라는 말을 드릴 것 같고, 선생님 저 아직 솔로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결혼을 생각했다가 헤어진 애인이 있다면 다시 재회가 가능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모든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다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사자자리 분들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운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노력해줄 수 있는 운이기도 하시고요.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께는 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안정감을 찾아가기 위한 활동들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쌤? 이러실 수 있지만 가족들과 조금 더 화합하시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친척들 중에서 결혼한다라고 해서 친척분들과 더 돈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는 흐름도 가능해 보이시겠네요. 어쨌든 사주자리 분들께 연애운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그래서 소소하게는 이사를 위한 거래 계약, 매매랑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매매도 원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조건에 적당히 맞춰서 가실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간의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혼자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주자리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 물론 일하시는 분들께도 비슷하게 리딩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능력이 꽤 있다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풀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겠고, 거래를 하시더라도 나 혼자서 이제 거래 제안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 연주를 만들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가갔을 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연이 있는 한때는 아닐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 녹여내기보단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계산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말고 요즘에 사람들이 웬만하게 좋아하는 것들, 막장 드라마 많이 보니까 막장 드라마 스타일로 쓰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로맨틱 소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로맨스보단 호러지만 로맨스가 먹히니까 하자, 이런 흐름이에요. 일하시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남들이 잘하는 것들 혹은 남들이 추천해주는 정도를 걷는 게 본인에겐 이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별자리랑은 굉장히 상반되네요. 그분들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드렸다면 사자자리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이 하라는 거를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한때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거래는 나쁘지 않은데 이사의 운이 있거나 아니면 이직의 운이 있진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시는 시기이실 거고 공부랑은 연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공부를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런 곳 있죠. 기숙사형 이제 학원 거의 묶어 놓다시피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이런 게 잘 먹힌대요. 정 안 되면 부모님께라도 아니면 친구한테라도 야, 나 1시부터 2시까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체크해줘.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만들어 놓으면 사자자리 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합격운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소개로 들어가거나 이런 흐름까지는 가능해 보이시지만 사실 합격운이 냉정하게 있나요? 라고 하면 노기 때문에 더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이 좋은 시기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엄청 부족하다 라고 여기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껏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돈을 더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자자리 분들은 지출하는 거를 많이 균형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 보여요. 투자는 안 하게 되실 것 같고 투자를 했다가도 끝내는 흐름이에요. 손절 느낌보다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도 정리하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안전한 데다가 돈을 넣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소한 잡스러운 일들이 많고 이제 눈치 보면서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하신데 본인의 인내심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요령껏 하기보단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자자리 분들의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그게 몇 배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셔서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친절하게 대하긴 하셔야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직원상, 친절상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동료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아, 당장 돌아오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도 내 도움을 원하시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살이 분들 인기운 좋다고 제가 막 월별운세 엄청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가야지 라는 마음을 좀 정하실 것 같고, 일도 이거저거 해보고 싶었던 그런 정신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만 밀고 나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흐름이라 안정감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자자리 분들 이번 한 주 예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껏 좀 스트레스 받게 했던 사람들 다 조용히 해주는 모습이에요. 조용히 해준다라고 해야 되나? 처녀자리 분들께서 아, 너네들 나한테 이러지 마! 라고 선전포고를 하기 때문에 미안해. 처녀자리야, 이제 안 그럴게 라고 눈치를 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껏 처녀자리 분들이 희생해왔다라고 하신다면 더더욱 사람들이 처녀자리 분들께 이제 간섭을 하기보단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자라고 하시는 흐름이라 간섭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이 이제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긴밀하게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기보다는 적당히 거리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찐친들, 절친들, 부모님들, 연인 아니면 썸남 썸녀들이 있기는 하신데 본인은 좀 혼자 있는 게 마음이 들어하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처녀자리 분들이 어떤 일을 도모한다, 막 합격을 위해서 노력한다,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기반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알아보기보다도 내 마음부터 우선 편하게 만들자라는 마음을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힘들 때 휴식을 취한다라고 단어는 똑같아도요. 문장은 똑같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휴식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휴식이 있거든요. 근데 처녀자리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진짜 온전히 쉬기 위해서 진짜 공기 좋은 곳에 뭐 펜션을 잡아가지고 놀러 다녀오신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 예쁜 아가씨가 장미향을 맡는데 정말 좋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 간다. 노력해서 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TV 보고 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디 휴양지로 유명한 곳에 내가 예약을 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호캉스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연에 가깝고 좀 바다나 산이 보여지는 그런 녹음이 우거진 곳에 본인이 방문을 하시는 흐름이 많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처녀자리 분들이 이제껏 너무 배려해줬던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셨기 때문에 지금 본인만을 배려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말해드릴 게 사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왜냐면 처녀자리 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내가 기깔나게 쉰다 뭐 이런 의지가 보여져서 사회적인 활동도 거의 안 하시려고 할 거고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 라던가 이거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린다 싶은 정도의 일만 하시기 때문에 딱히 트러블이 날 것도 없어요. 근데 일을 갑자기 줄이기 때문에 반발 심리로 처녀자리 분들께 너 왜 갑자기 일을 대충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 처녀자리 분들께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짖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처녀자리 분들답지 않은 좀 내 맘대로 한다 뭐 이런 의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어떤 업무적인 것들, 나의 커리어를 위한 선택들, 계획들을 세운다기보다는 정말 온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너무 삭막해서 자꾸 풀풀거리고 그리너리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화원에 한번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카페를 가더라도 되게 많은 화분들이 꾸며져 있는 아니면 플라워가 있는 플라워 샵과 같은 그런 곳으로 놀러 가신다던가 하는데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활동들에 지갑을 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시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돈 깨 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크게 문제되실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즐거운 것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러셔야 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도 하실 수 있고 성공하려고 또 힘든 일 억지로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향수, 바디크림 이런 향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관심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좀 힐링을 얻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 건강식품 이런 거에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다고 그냥 쉰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양식을 먹으러 가고 보양식 먹으러 나갈 김에 이왕이면 화원, 산 아니면 들판 이런 거 보러 가는 느낌이야. 근데 제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 것도 시간 많고 돈 많은 애들이랑 가는 거죠? 라고 한다면 조그만한 화분 같은 거를 사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꽃 같은 거 예쁜 게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요즘에 공원 같은 데도 예쁘게 잘 조성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러 가셔도 좋겠죠. 한창 장미철이지 않나 싶긴 하네요. 6월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바깥에 산책 겸 다녀오시면서 힐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성취 이런 거 말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뭘 말해드릴 게 없긴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굳이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도 제가 좀 노력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당장 내가 업무를 너무 잘한다 라는 것보다는 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회사에 뭐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 근데 이걸 개선하면 직원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처녀자리분들이 쉬고 싶기 때문에 이 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녀자리가 만든 이 기획 진짜 좋다. 나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간호사분들 한창 저한테 상담을 많이 주셨던 직군들 중 하나신데 그런 분들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뜨셔서 이제 곧 일에 치여오신 처녀자리 분들은 직군을 막론하고 굉장히 편하게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애운? 연애할 기력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해요, 이번 주가. 근데 여러 사람들과 그냥 거리를 두고 대화하기 때문에 사실 천연자리 분들과 썸을 탈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게 연애를 하기보다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천연자리 분들도 조금 더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외모 관리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회사 내 사람들 아니면 내가 다니는 뭐 병원, 헬스장, 뭐 필라테스는 다 여자니까 필스 뭐가 있을까요?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패턴 내 곳에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발전이 되는 흐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다 노력해야 되는데 천우살이 분들의 의지가 없어서 금방 찔러보고 얘 나 안 좋아하나 보네 패스 이런 느낌이어서 큰 기대는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께는 꽤 괜찮네요. 같이 조금 서먹서먹했어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힐링하려고 이제 손잡고 어딘가 놀러 가실 때 연인과 아니면 내 와이프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지내시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흐름이 있네요. 재회를 바라신다고 하셔도 두 분이 이제껏 막 쓰레기 새끼라던가 나쁜 연인 뭐 이러면서 욕하시다가 이 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냉정함을 버리고 그래 나였어도 너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하실 수 있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닌데 우선 화해까지는 가능한 흐름은 갑니다. 화해하면 다음 주에 꼬시면 되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번 주는 아직 아니지만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녀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휴식 되시길 바랄게요.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업적인 성취도 있고 유일하게 금전운이 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나 흐름 자체가 손절 돈을 빼거나 하시는 흐름이었다면 천칭자리 분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에 분산 투자하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진짜 이건 무조건 된다 라고 말했던 거는 조금 실패할 수도 있어서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자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사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원하는 매물을 찾으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바란다라고 하셔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네요. 취업 합격운도 무난하게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천칭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막 엄청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뭐 가령 내가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어. 뭐 애인이 없어도 뭐 나에게 반려동물이 있어. 뭐 사람들이 보기엔 천칭자리 좋겠다. 진짜 부족함이 없네. 심지어 얘 투자도 잘했다며? 라던가 아니 돈도 잘 번다며? 연봉이 높다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천칭자리 분들의 목표에 비하면 이 행복이 그렇게 값지진 않나 봐요. 그래서 나는 더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는데 나는 더 뭔가를 갈구하는 흐름이 그래서 사실 되게 잘해왔는데 스스로는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이상향이 높은 건 저는 응원해 드려요. 노력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지금은 노력을 막 해야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이후로 미루고 혹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잘 유지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자라고 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의미 없이 이렇게 좌절하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천칭자리 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 자꾸 이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직업적인 변동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뭘 더 할 수 없을까? 라던가 아니 취미로 하는 일들이라도 나중에 사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당장은 자료 조사 정도에만 만족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 알아보는 건 되게 좋은데 천칭자리 분들이 바로 할 수 없어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좌절을 해요.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이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러시는데 주변 분들은 막 천칭자리 분들을 위로를 해주시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인 되게 잘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일들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지 수월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직은 기반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이거 하려면 이게 안 돼서 지금은 안 되네? 속상해.
이러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를 상처 주는 천칭자리 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 거래 계약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긴 해요. 그런 운 자체가 보이진 않고 본인도 원치 않고 어느 거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진행하시기보단 천칭자리 분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세요. 비교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은 다음 주에 하셔서 뭐 계약은 다음 주 운 좋으면 그때 하시든가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가족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천칭자리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라고 하긴 했지만 뭐 가령 헬스 트레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장님들 같이 일하는 분들이 거의 형제나 다름없다 라는 느낌으로 일하게 되신다던가, 필라테스를 내가 강사를 하는데 거기 원장님과 다른 강사님들이 뭐 자매처럼 지내게 됐다, 이런 흐름도 보여지셔서 업무적인 만족도도 사실은 꽤 괜찮습니다. 물론 그 본인이 가진 큰 틀에서의 최종 목표까지 가기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뭐든지 다 잘해내는 흐름이라 너무 스스로를 막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간 말투가 오늘 약간 약팔이 같은데 조금 죄송하네요. 제가 새벽에 지금 이거를 찍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천칭자리 분들께서 굉장히 이 시기에 약간 로맨틱한 연애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에 나올 법한,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주변에는 지극히 좀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진짜 뭔가 분위기도 없고 연애하는 맛도 안 나고 싫다 이러는 사람과의 연이 있어서 관계 진전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애를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천칭자리 분께 대충 절충하세요.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라고 말하겠는데, 연애는 그렇게 절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족하지 마세요. 원하는 사람 만나셔야죠. 물론 본인이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흐름은 보이긴 하지만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 성에 안 차는데. 아마 어거지로 대충 나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만나보자라고 해도 나중에도 천칭자리 분들이 부족하다 여긴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연애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고민해볼 만은 하겠죠? 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을 차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심하고 헤어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만나셔도 좋고. 이 커플이신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네요. 가족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면 특히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신다던가 집에서 맛있는 뭐 베이킹을 아이들과 함께 해본다던가 게임을 집 안에서 뭐 플스를 하신다던가 스위치를 한다던가 이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천칭자리 분들은 대체로 많이 행복한 흐름인데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그게 또 아쉽나 봐요. 내가 조금 더 뭐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올 텐데, 뭐 이런 속상함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다고 하고, 가족이라고 했지만 커플이신 분들은 커플과의 그 화합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 라는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파트너분도 천칭자리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 게 지금 보여지시거든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신다 라고 하시면 연락을 하시는 흐름은 있네요. 연락이 오갈 수 있고 친구처럼 잘 지냈어? 안부를 묻는 모습은 있지만 천칭자리 분들에 비해서 상대방의 그 상황이 좋진 않아 보여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주식이 망했거나 사업을 실패했다던가, 혹은 회사 내 입지가 많이 불안해졌다던가, 작품을 잘 내지 못하는 예술가라던가 등등등 자기 일을 똑바르게 못하는 거에 비해서 천칭자리 분들은 대체로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인식을 해서 재회가 쉽게 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천칭자리 분들이 괜찮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가능한데, 천칭자리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맨스 소설 같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 너무 싫다. 얘랑은 아닌가 봐 하고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힘든 사람 내 등에 업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연애운은 쏘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천생자리 분들이 너무 화목한 가족과 화목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자기 일도 똑바르게 잘 해내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조급해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좋은 한 주가 되실 테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천칭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갈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생기거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일 자체가 수월하진 않고 경쟁자도 있을 거고 정갈자리 분들이 뭔가를 포기해야지만 성취가 가능한 흐름이기도 하시거든요. 가령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공부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교류 시간이 없다던가 연애할 시간이 없다던가 이런 등 내가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더 부단히 노력해야지 성과가 나시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갈자리 분들께서는 내가 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힘듦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실 것 같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서포트를 좀 잘 못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갈자리 분들은 부단히 내 일을 어떻게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갈아서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변 분들이 이제 정갈자리 분들이 주변을 안 돌보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 아까 친구들 그리고 누구였죠? 연인이라고 했나? 내 사람들과 시간을 안 내주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어떻게 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신경을 안 써주냐, 니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정갈자리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기보단 내 일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의 관심은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스로도 조금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정갈자리 분들께서는 내 일에 바빠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좀 표현을 못하는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시하셔도 좋고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뭐 우선은 시험 잘 보고 오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을 해드릴 텐데 대체로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 주변에 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으로 많이 참아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갈자리면 좋을 텐데 만약에 정갈자리님들이 남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폭발하실 수 있는 흐름이네요. 이게 연애적으로 안 읽혔으면 참 좋겠는데 연애로 많이 읽혀지기는 합니다. 가령 연애 상대가 이제 무슨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태고 야근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뒷바라지를 다 맞춰줬는데 얘가 갑자기 뭐 나를 하대해. 그래서 정갈자리님들도 내가 노력한 게 있는데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헤어질 작정을 하고 싸우게 되는 흐름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 사업상에서도 적용이 되실 수 있겠죠. 이제 거래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듯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하대하는 거죠.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터트릴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더 배려해주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화를 내야 된다면 내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갈자리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식의 관료제 있으신 분들은 진짜 답답해 미치실 거예요. 난 내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쫙. 근데 내가 이거저거 백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하시면 없고, 나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엎을 수는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짐을 떠미는, 일을 떠미는 동료들한테 한 방 뭐라 할 수 있고, 부장님에게 불평불만을 쌓아놨다가 그분의 뭔가 실언을 통해서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싸우지 않도록 뭐 노력하면 좋은데 사람이라 그게 되실까요? 그렇지만 정갈자리분들께 큰 피해가 돌아가는 흐름은 사실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쌓아온 업적 등은 유지가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연애 관계에서는 사실 좀 복잡해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리딩을 좀 많이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솔로이신 분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연애할 생각을 못한다. 혹은 내가 내조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도 놓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랑 관계 진전되는 흐름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괜찮은 사람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잘못까지 막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싸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대하시지는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인간사에서 그렇게 한 명만 희생하고 한 명만 받아주는 관계는 없잖아요. 서로서로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정말 다툼이 크게 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가는 게 최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은 말싸움하면 진짜 끝까지 가고 일주일 내내 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옳겠다. 커플이라고 말했지만 부부이신 분들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고 싶을까요? 정갈자리분들?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운도 있고, 그 사람이 우선은 제외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할게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믿지 말라고 합니다. 신뢰성 0인 상대방의 연락이 오실 수 있는데 본인이 안 받아주면 되려 그 사람이 성을 낼 수 있는 흐름이네요. 사업적인 부분을 너무 약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조금 첨언을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이제 웬만한 일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리딩이긴 합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경쟁에서 얻어내야 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비, 구설, 다툼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 오해에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잘라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싸울 때에도 똑똑하게 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싸우면 우리 둘 업체끼리 싸우고 끝이 아니라 업계에 평판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지시는 모습이 그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누군가가 시비 구설을 걸어도 누군가가 막 음해하고 그러시더라도 우아하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조곤조곤 해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가 되게 잘 된다는 흐름보단 내가 잘 되겠다 싶은 걸 노력하는 시기인데, 정월자리분들은 그거에만 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상황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엉엉 울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을 쭉 해나가야지 되는 시기라 안 되는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되는 거에만 집중하셔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갈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빠 미치겠어 뭐 이러면서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흐름이네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실 수 있겠고, 뭔가 데드라인이 있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흐름인데 멘탈이 되게 힘드시네요. 잉잉 힘들어 어떡해.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뭐 이러는 상황이신데 그래도 본인이 지금 일하시는 게 인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본인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거래처에게 뭔가 납품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퀄리티를 인정받아서 지금 당장 2주에 뭐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던가 혹은 내가 그냥 상품 판매를 하는데 너무 뭐가 바빠. 근데 이번 시기만 잘 보내면 조금 더 많은 고객들에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던가 하는 등 이번 한 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더 큰 규모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께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겠다예요. 당장 결정이 딱 되고 당장 이득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시고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하시는데 징징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힘들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잉잉잉 하기 싫어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답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는 게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노력이 좀 쓸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시고 본인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 힘들게 일하시고 집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면 괜찮은 그런 한때인가 봐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일하면서 즐거움은 못 찾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냥 많은 직장인 분들처럼 시키니까 해야 된다, 잘리기 싫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스탠스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발전이 되는 흐름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내야 된대요. 존버해야 된대요. 이겨야 한대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 뭐 이런 프로젝트도 해보면 어떨까? 혹은 저 회사로 이직하면 어떨까? 뭔가 이런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시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부단히 일하시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놀러가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사수자리 분들은 그렇게 쉬고 놀러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날도 있어야 쉬어야 그 휴식이 더 꿀맛 같으니까요. 직장인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직장인이라고 표현은 해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야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사수자리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시기에 야근하셔도 당장은 답답해도요. 뭔가 일에 대한 프로젝트는 완벽히 성취가 되시는 흐름으로 보여서요. 회사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팀별로 내가 잘해야지 내 팀이 먹고 산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자주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카드가 뜨면 정말 열심히 야근하셔야겠지만 주말도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취는 가능하다. 일 잘 해내실 거고 다음 계약도 따내거나 다음 프로젝트도 수월하게 사수자리 분들께 주어질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내 성취를 인정받고 더 좋은 일, 더 조건 좋은 일들, 더 규모가 큰 일들을 하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한번 인정받아야 나중에 쉬엄쉬엄 놀거나 조금 노가리 까면서 놀아도 일을 하셔도 좋죠. 너무 놀자는 스탠스로 가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내담자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뭘 놀아요 찍찍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 시기에 부단히 노력하셔서 나중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커리어가 높아진 이후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하니까 영양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바빠 죽겠어서 식사도 거르고 혹은 주무실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주무시고 뭐 이런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건강은 좀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냐?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매출이 늘어나기 위한 뭔가 기회를 엿보시는 사수자리분들이 있어서 마음은 풍요롭겠다라고 보여져요. 금전운이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전에 노력했던 게 성과로 돌아온 느낌은 있어요. 지금 노력하는 게 바로 성과가 된다가 아니라 이 전주에, 이 전달에, 뭐 3달 전에, 뭐 6년 전에 내가 해놨던 것들 때문에 소정의 돈이 생겨서 그걸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신나하시는 사수자리 분들도 있어서 쇼핑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겠다. 라고 보여져요. 친구들랑 노는 모습도 안 보여지고 연애하는 모습도 안 보여지고 일만 하시는 모습만 있고 만약에 외출을 하셔도 외근을 하시거나 출장을 가셔야 된다던가 매장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려고 경쟁 업체 시찰 다녀오시는 흐름이기가지고 외출도 아니면 휴일이나 휴식 시간에도 거의 일의 연장선의 활동들을 하시는 흐름인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 연애운이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싱글이신 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수자리 분들도 바쁘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직군 자체가 진짜 거진 20시간 일하시는 분들에 가깝고 그분의 사회적인 입지는 좋아 보여요. 직업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둘 다 바쁘면 홍석천 연예인 분께서 말씀하셨던 말 중에 바람피는 남자보다 바쁜 남자가 더 최악이다라고 옛날에 마녀사냥인가? 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연락 안 되는 남자는 사귄다라는 감각 자체를 못 받아요. 뭐 아무튼 그런 남자가 들어와서 사수자리 분들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관계 진전이 쉽지가 않아요. 둘 다 너무 바빠. 그치만 그 사람이 해외 유학파라던가 아니면 영어라도 잘한다던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특히 사수자리분 자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남자랑 꼭 잘해봐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본인은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도 너무 바쁘고 사수자리분도 바쁘고 해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존버하래요. 연애도 조금 여유롭게 뭐 다음 주에 사귀자라고 하지 다음 주에 데이트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인연의 실마리를 잡고 있으세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두 분이 막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커플이신 분들은 오히려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잉잉잉잉 하면서 내 여친 보고 싶다. 어제는 싸웠지만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 여친이 보고 싶네, 내 남친이 보고 싶네, 남편이 보고 싶네, 와이프가 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리가 생겨서 오히려 애틋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주자리 분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운은 없지만 사수자리 분들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볼 수는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아, 얘가 되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연락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연락하지 뭐. 하고 당장 연락을 하거나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취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쯤에 한번 연락해볼까? 얘가 좀 쉴 것 같으면 여유가 생기면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사수자리 분들은 만족해해요. 어쨌든 그 사람 근황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제외 운 자체는 없지만 내가 제외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한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 무직이신 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선생님 저 일할 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취준을 위한 관련 경력을 쌓는다던가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써놓는다던가 대외 활동이라도 하나 더 한다던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거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되게 잘 되는 흐름이고 이 시기에 노력하는 것들이 성과로 이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수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 제가 굉장히 잔잔한 카드들을
몇 달 동안 좀 봤다라고 느꼈거든요. 염소자리분들 카드 보면 항상 뭔가 드라마틱하게 엄청 나쁜 일이 있거나 정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여유로운 상황에서 내 할 일을 하고 내 행복을 찾아나가시는 그런 뭔가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뭐 카드 보면 아시겠지만 연애를 해도 조금 원래 염소자리답지 않게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아무나 좀 만나볼까라는 마음이 쉽게 들 수 있고 혹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어딘가 조금 모르게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유부남이다, 바람이다, 혹은 직업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뭐뭐 뭐 이런 흐름도 가능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 시기를 피해서 관계 진전을 시키는 게 낫겠죠. 이번 주에 성급하게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조언을 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염소자리 분들이 이 몇 개월 동안 본인의 생활 신조를 안정감 있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일 하면서 크게 바라지도 않으면서 크게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스탠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나의 벽을 내가 어떻게 보니까 깨트리게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박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원칙적으로 정해온 것들이 한 방에 터질 수 있어서 아예 너무 의식적으로 나를 제어하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조금씩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는 게 오히려 너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개인 상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너무 나쁠 때는요. 정말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사소한 실수로 액땜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운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것 중에 뭐냐면 너무 운이 안 좋다, 안 풀린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렴한 접시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깨면 그게 액땜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 염소자리 분들께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껏 뭔가 억눌러 왔던 욕구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해도 솔직히 크게 내 신변에 크게 이상이 없다. 이미지에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셔서 너무 또 나쁜 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너무 공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사자성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가 뭐 가령 금주를 결심했어. 근데 금주를 결심하다 보니까 막 쇼핑 중독에 걸려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신중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찔끔찔끔 벌려져서 내가 홧김에 술 먹고 뭐 풀 매수했는데 완전 망했어. 이럴 바에는 그냥 정말 잃어도 상관없다는 돈만 넣어야지 라고 하거나 뭐 술 하루에 한 잔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안 되겠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뭐 맥주 몇 캔, 소주 한 병만 먹자 이렇게 정해놓고 약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그렇게 막 완벽주의에 막 기하는 모습은 사실은 없으셨는데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그게 좀 억눌렸나 봐요, 욕구들이. 그래서 조금 욕구를 풀어주면 액땜이 되실 것 같은데 흐름 자체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그냥 만난 남자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이상해. 여자일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잘 만나고 싶었는데 이상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 흐름이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시기에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유행한다고 성정적인 것들, 뭐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원초적인 거를 자극해가지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인기는 얻을 수 있는데 뒷감당을 못한다던가 이런 흐름도 가능해 보여요.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액땜하기 참 좋죠.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가시되 이제 논란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잘 가려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내가 하는 일들이 관료제에서 일을 하고 행정 업무에 가깝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스캔들 혹은 소문 같은 거, 추문들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면은 사실 얘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던 소문이기 때문에 내가 해명도 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라고 지내려고 하는데 약간 무언은 긍정이다라고 주변에서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리네요. 야, 그거 떠도는 거 염소자리 맞나 봐. 쟤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좋고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연인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똥밟음쌤 치고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하시면은 더 나쁜 어떤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실 술 혹은 유흥 이런 거에만 너무 빠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오랜만에 내가 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밤거리를 전전하시는 염소자리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술 약속 같은 거 안 잡다가 이제 제한이 없어지니까 술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일상생활이 분명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면 좋겠죠. 싱글이신 분들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만남이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만성으로 되면 근데 더 큰일일 것 같은데 만성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정도 상대를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염소자리 분들이 가볍게 만나야지 라고 했다가 그 사람에게 확 빠져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셔서 애초에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좀 알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필수이고 서로의 그 상황도 잘 모른 채 그냥 만나면 관성적으로 뽀뽀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앙금이 쌓여서 이제 서로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냥 맨날 뽀뽀만 하고 끝나. 물론 뽀뽀로 순화시킨 거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고 불평,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부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밖으로 나도는 그 배우자나 내 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재회를 바란다고 하면은 하룻밤 재회가 되셨다가 다시 후회하고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흐름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성급하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아온 거가 있으셔가지고 얼굴 보니까 감정이 확 참아왔던 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관계 진전이 바로 되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관계 진전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스킨십이 가는 거죠.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너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궁금했어. 너는 나랑 어떻게 하길 바래? 라는 대화부터 시작을 하면 성급하게 이제 스킨십하고 후회하는 흐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염소자리 분들께 해방이라는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해방시켜라 라는 게 나쁜 걸 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억눌렀던 것들을 좀 좋게 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언제까지나 참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풀어나가야지 정말 무조건 참다 보면 이상하게 터지게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무조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조금씩 하시면서 나쁘게 선택하는 흐름으로 빠져들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빠졌더라도 금방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염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